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오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현지에 말레이시아에 한국 병원이 있어요. 한국 피부과인데 경영하고 계시는 매튜 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개원한 지 얼마나 되셨죠? 5월 4일이 이제 만 3년 돼요. 벌써 3년 됐어요? 네. 제가 빠르죠. 지난번 와가지고 제가 기계 좋아하는 건 아시죠? 제가 레이저만 좋아하거든요. 레이저 시술을 받으러 왔다가 지금 또 한참 됐네요. 그게 벌써 오랜만. 2년 넘었어요. 벌써 그게 3년이구나. 네, 시간이 금방이에요. 여기 현지 고객이 많으세요? 한국 고객이 많으세요? 오픈에는 당연히 처음에는 100% 한국 분이셨고, 지금은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로컬 분들도 많이 로컬들이 오세요? 한 50%. 중국계? 아니요, 로컬들은 이제 통틀어서 한국 분이 50%, 나머지 50%인데, 뭐 중국계, 말레이계, 또 여기 사는 외국인들도 꽤 많이 오시고, 또 이제 그 계기가 국제학교가 이제 있다 보니까, 아니, 근처에? 아니, 엄마들이 국제학교에서 이제 소문에 거쳐서 학교 내 엄마들 사이에 이제 학교에 나가 네. 있는 한국 엄마들이 어디서 뭘 하니 이런 거 뭐 얼굴이 좋아졌다, 예뻐졌다, 뭐 어디서 하니 하다 보니 이제 특이한 마케팅이었는데요? 제가 전혀 생각 구전 못했던? 마케팅.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물을 보고 누군가가 좋아 보였을 때 오시기 때문에 그게 더 신뢰도가 높죠. 여기 처음에 진출할 때 라이센스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예전에 다른 피부과가 오픈을 했다가 사실은 좀 메이저급이었는데 접고 들어가시고 네, 접고 맞습니다. 한국으로 철수를 했고 또 다른 곳이 싱가포르하고 여기하고 다른 한국 그 병원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거기는 이제 싱가포르하고 현지에 있는 로컬 파트너하고 같이 오픈을 했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저희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끼리 뭉쳐서 시작을 했고 한국 분들이죠. 물론 한국의 원장님들 2분, 저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즌이 겹치면서 한 3년 정도 허가를 못 받고 대기 중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도 한 6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라면 이제 병원급이 아니라 일반 의원급, 클리닉에 가죠. 클리닉이 보통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6개월간 매장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닥터도 채용을 해야 돼요. 한국과 다르게 여기는 이제 일반 법인이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그 면허를 가지고 그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 문제는 없지만 대기 시간이 최소 6개월이고 저희는 대기 시간이 3년이 넘었죠. 세금은 그냥 일반 법인세겠네요, 그러면. 세금은 법인이니까. 똑같이, 똑같아요. 뭐, 수입하는 거 수입관세 내고, 소비세 내고, 법인세 내고, 다 똑같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피부과나 또 굳이 피부과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업종의 의사분들이 협업 제의가 들어온다면 하시겠어요? 저희는 여러 분 들어오셨었는데, 그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직접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핸디캡이고 시술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또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의료법이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도 한국 의사가 직접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거의 힘들어요. 말레이시아는 한국 의료 면허에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으나 3개월짜리 그걸 가지고 진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그 이외에 간혹 뭐 치과라든가 또는 TCM 닥터들 한국 분들이 계신 분들은 한국의 면허가 아니라 뭐 치과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그 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으신 분들이 당연히 영연방이니까 여기에 면허를 크로스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 또 중국에서 중의대 나오셔서 중의사 면허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고 한국의 한의사나 한국의 의사가 여기 와서 진료를 하는 행위는 100% 안 된다. 치과 쪽도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네. 미국에서 치과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시술이 가능해요. 이제 짧게 6개월짜리 면허인데 계속 연장해야 된대요. 의사 면허로 개원은 못하고 페이 닥터로 6개월씩 연장해 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호주나 영연방 기타 나라에 그러니까 여기 보건부에 규정되어 있는 그 학교 간에 의대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나라마다
어떤 의대가 가능한지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한국이 서울대만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전혀 안 돼요. 안 돼요? 100% 안 돼요.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의대를 나와도 네, 여기서 실시 안 일부 되는군요. 케이스 중에 전문의를 따시고 전문의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어플라이 했을 때 그 일부 보건부 장관이 인정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디테일은 없어요. 그 이제 살짝. 예, 그 의료법상 딱 규정을 보면 보건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기준에는 스페셜리스트 즉 전문의가 가능한데 그 전문의가 가능하다고는 안 그렇죠.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하고 실질적으로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한마디로 그 페이닥터 분들 어떻게 저희는 당연히 이제 하세요? 로컬 닥터들이시고 근데 이제 희한하게 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의대를 다니신 분들 상당히 많지만 예전에는 러시아 또 러시아 많아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 주변 국가로 가서 의대를 졸업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중에 러시아계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인도 같은 경우는 핸즈온의 경력,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만나서 진료를 했던 경력이 적지 않아요. 거기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인턴을 마치신 분들은 의외로 적어요. 환자 케이스가 많지 않으니까 네. 시술 경험이 적겠네요. 그리고 이제 GM이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나 내과 정도이고 실제로 이제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쪽은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직접 뭐 한국 원장님이나 다 트레인 해주셔야 되네요. 저희도 처음에 뽑아서 교육을 했죠. 한국 원장님 모셔서 교육을 하고 왜냐하면 한국 원장님 교육을 해주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행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어떤 식으로 어느 부위에 시술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가르치고 이 친구들은 이제 뭐 모델을 데리고 와서 직접 행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합법적이니까 그렇게 행존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케이스를 보면서 매일 6개월간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개원을 했죠. 여기 피부과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레이저 시술밖에 안 받아봤지만 한국에 비해서 좀 비싸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지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많이 비싼 이유는요? 물론 일단 의료수가가 달라요. 여기 많이 비싼가요? 모든 의료수가가 한국보다 다 비싸죠. 뭐 하다못해 감기로 와도 한국은 의료보험이나 좋은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커버가 되고 자기 부담금이 얼마 되지 않고 약을 사 먹어도 다 의료보험의 커버가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여기는 뭐 진통제 하나를 사 먹어도 100% 내 돈을 내야 되고 주사 하나를 맞아도 다 100% 내 돈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가죠. 현지 애들도 그런가요?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제 의원급의 프라이빗 의원은 당연히 싸지 않아요. 한데 정부병원은 싼데 1링깃이죠. 그쵸. 근데 대기가 많죠. 줄을 엄청 쓰고 한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고 CT, MRI는 한 6개월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다 죽네요. 네. 그런데 그 정부 병원에서 근무했던 서전들, 외과 의사들은 실력이 좋아요. 케이스를 많이 다뤘으니까. 그렇죠. 저희 여기 기계를 피부과는 사실 기계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계속 생기니까 좋은 기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좀 좋은 기계도 빨리 들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케이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나중에는 단가도 좀 낮아지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 만약에 기계를 가지고 오면 AS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참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AS를 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부 부품을 우리가 떼서 화상으로 회의해서 어떤 거 빼주세요 해서 빼서 네. 쉽지 않네 경영이. 여기는 그럼 맥가이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든 직원이 하든 그쵸. 이제 화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빼주세요 빼가지고 그거를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장비를 보내면 아시다시피 물류비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특정 부품만. 얼마 전에도 제가 CO2 레이저 뭐 대한민국에는 없는 병원이 없죠. 그런데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장 간단한 장비고 그렇죠. 가장 기본이고 근데 그게 사실 효자예요. 왜냐면 그게 고장이 거의 안 나. 그리고 재료비가 안 들어요.
그런데 계속 돈을 벌어주죠. 뭐 꾸준하게. 물론 10,000원, 20,000원이지만 처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뭐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전기하고 한국 전기하고 뭐 파워가 다르다 보니까 안전한 공급, 전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파워 조절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데도 그로 확인할 수 있는 기사를 찾는데 한 달 걸렸어요. 이거가 힘들죠. 모든 기계를 다 AS 팀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려면 보급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가 되냐면 그러려면 여기 정식 수입이 돼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장비가 여기 이제 판매가 되고 그런 회사 제품들 중에 일부는 서비스가 되죠. 근데 그들조차도 바로바로 교체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걸 뽑아서 한국에 보내서 교체하는 정도.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 이쪽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는데 네네. 피부과는 이제 이건 이제 병원이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지금 이제 피부과를 하다 보면 결국은 K-뷰티, 그죠? 그렇죠. 그다음 K-뷰티 식품, 그렇죠. 콜라겐도 있고 뭐도 있고 먹는 거 많잖아요. 결국 하얘지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사실은 소피, 라자다 이런 무슨 쿠팡물류 같은 이런 게 여기도 너무 잘 돼 있고. 맞습니다. 물론 가짜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서 이게 여기 진출하면 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말레이시아가. 물론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모든 그 해외가 그렇긴 한데 여기서 그래도 좀 먹히겠다, 좀 되겠다 하는 거 혹시 이거는 내가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류의 어떤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 한 번씩은 거쳐갔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살다 보면 가끔씩 딱 괜찮다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진 않아도 아 이거 괜찮은데 하는 것들 조금.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들어오는 진출하는 데 있어서 허가 문제가 한국은 여기 기준보다 좀 더 러프하게 열려 있고 그래요? 여기는 좀 더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기준에 의한 제품들이 일부는 여기에 적용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요. 예를 들면 GMP나 ISO 2275 같은 게 없으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인정 못 받거든요. GMP랑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만들다 보면 공장에서 갖춰야 되는 정부 규격 사이즈의 그 시설물들. 우리 옛날에 잘 아는 KS. KS. 그런 것처럼 그런 특정한 허가 라이센스가 화장품에도 있고 의료기에도 있어요. 의약품에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게 없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제품들이 나쁜 게 아닌데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한국과 우리는 환경이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일본도 GMP 필요 없어요. 미국도 필요 없어요.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로 그런 GMP, 그러니까 이런 마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아무 여기서 이제 부작용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출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러한 제품들이 안전하다라는 기준을 나름 여기서 잡은 거예요. 그게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의료기, 화장품 다 포함이 돼요. 아니면 제조사들이 이제 우리한테 컨택을 해서 우리가 테스트해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가장 1순위 먼저 체크하는 건 ISO 22716이나 GMP가 있느냐. 없으면 정중하게 이제 거절.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죠. 아니면 그거 받아와라. 뭐 그렇게까지 말보다는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들 아시고 계시는데 뭐 최근 한 4, 5년 전만 해도 야 우리끼리 여기 한국에서 얼마 잘 팔리는데 니네가 뭐라고 안 된다고 그래 막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여올 때 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관세청에서 그 커스텀 서비스에서 그런 조건이 없는 제품이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가 사는 정도의 양이 아니고 사업용으로 많이 들어온다. 캔슬. 이제 여기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 한국은 되고 한국에서 되는 뭐 여기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이제 성분표에 그 성분표 중에서 안 되는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을 검토할 때 현지 로컬 바이어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건 어느 나라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나라 제가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이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나 맞습니다. 그거 그쵸? 맞습니다. 그쪽으로 근데 있었던 공장이나 그 GMP 중에 한국은 건강보조식품을 만들 때 그 제일 뒤에 보면 써 있는 문구 중에 뭐 이 제조 설비는 뭐 돼지고기나 콩, 대두류 등을 사용하는 뭐 그런 공장에 취급을 합니다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질 수 네.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유가 알러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무슬림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한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를 뭐 중국계 고객이나 인도계 고객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말레이 고객들은 안 되는 거고 또 뭐 그런 이제 종교와 인종에 따라서 안 되는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성분에 따라 구분이 되죠. 여러 가지로 좀 확인해야 될 게 많네요. 그래서 네. 그런 확인 같은 걸 좀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사실은 예, 저희 물류 쪽 봐주는 친구들도 있고, 인허가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저희 또 제 파트너들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거는 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거 뭐지? 레이저 하러 와서 지금 원장님 붙잡고 잠깐 영상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네.